국제 송금 시장은 매일 수조 달러가 오가는 초대형 시장인데 지금까지 스위프트 없이는 불가능했죠. 리플이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해도 은행들이 선뜻 넘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받는 건 바로 그 한계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은행이 움직이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마 스위프트라는 이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 간 송금의 절대 강자, 전 세계 1만 개가 넘는 은행이 매일 이 네트워크를 통해 돈을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조가 워낙 오래되고 비효율적이라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높다는 점이죠. 그동안 리플이 바로 이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실제로 눈에 띄는 연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플이 파트너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스위프트 네트워크와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이슈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 송금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이런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차트 흐름이나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도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하나 올려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동안 최대 관심사가 스위프트였죠. 스위프트랑 경쟁한다 혹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협력 소식은 한 번도 없었죠. 먼저 스위프트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이름을 가진 벨기에 기반 협력체예요. 전 세계 은행이 참여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 지시, 계좌 확인, 결제 지시 같은 금융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즉 돈이 직접 오가는 건 아니지만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얼마를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표준화해서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죠. 은행 입장에서 이건 사실상 전 세계 금융의 공용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200개국 이상 1만 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요. 매일 처리되는 금액은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 은행들이 글로벌 송금을 하려면 스위프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위프트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이 모두 스위프트에 매달렸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경쟁자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 계속 스위프트와 경쟁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리플은 XRP 원장과 ODL 서비스를 통해 송금을 더 빠르고 더 싸게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내세웠습니다. 지금 스위프트는 송금이 완료되려면 보통 하루 이상 걸리기도 하고 수수료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기술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건 분명 사실이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리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은행들은 이미 스위프트라는 인프라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규제 준수는 스위프트 기준에 맞춰져 있고 회계 처리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도 다 스위프트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리플을 새로 도입하려면 운영 리스크와 법적 불확실성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결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리플 기술이 좋고 빠르다 해도 당장 바꾸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위프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스위프트 GPI 같은 업그레이드를 도입해서 속도를 개선하려 했고 블록체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굳이 경쟁자인 리플을 공식 파트너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리플은 정면 돌파 대신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회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이번에 튠즈를 통해 스위프트에 연결된 건 그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이슈에서 중요한 건 리플이 직접 스위프트와 손잡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리플이 스위프트 본사와 협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대신 리플의 파트너사인 튠즈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붙인 거죠. 여기서 나온 서비스가 페이투뱅크스라는 건데 이건 튠즈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핀테크가 전 세계 은행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번에 이게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통합되면서 결과적으로 XRP를 활용한 결제나 송금이 수많은 글로벌 은행과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럼 간접적인 연결인데 실제 효과가 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라우팅이에요. 송금이 실제로 처리될 때 튠즈 네트워크를 거쳐서 스위프트로 흘러가면 은행은 굳이 별도의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쓰던 스위프트만 그대로 쓰면서도 리플의 유동성이 은행 단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즉 은행이 리플을 새로 도입했다기보다는 튠즈가 중간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은행은 기존의 익숙한 환경 안에서 사실상 XRP 기반 유동성까지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은행이 XRP를 본격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실제 송금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활용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해요. 튠즈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결제 인프라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13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금융기관 및 결제 사업자들과 연결돼 있어요. 튠즈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로 다른 결제망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국가마다 결제 방식이 다르죠. 선진국은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한 송금이 많고 신흥국은 은행 계좌 보급률이 낮아서 모바일머니나 전자지갑을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케냐 같은 경우를 보면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보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인 엠페사를 쓰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케냐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보내는 쪽에서는 은행 계좌에서 보낼 텐데 받는 쪽은 은행 계좌가 없고 엠페사 지갑만 가지고 있으면 송금이 막히겠죠. 여기서 튠즈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튠즈는 은행 계좌, 전자지갑, 모바일머니 같은 서로 다른 결제 수단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낸 돈이 케냐에 도착할 때 상대방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든 모바일머니만 갖고 있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결제 수단의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금융 인프라가 다르면 결제가 끊기는데 튠즈가 그 단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리플과의 관계도 이 지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리플은 국경을 넘는 송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제공하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계좌나 지갑으로 제대로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튠즈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와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튠즈가 왜 중요한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국제 송금 시장은 매년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송금 규모는 약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원화로 환산해보면 1200조가 넘는 돈이에요. 장난 아니죠? 1년 전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는 송금은 가족 생계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과 속도입니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해외로 200달러를 송금할 때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약 6% 정도 든다고 해요. 경로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아프리카 같은 일부 지역은 10%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지역마다 격차가 상당히 커요. 여기에 더해 방식별 차이도 있습니다. 디지털 송금 서비스는 평균보다 비용이 낮고 속도도 빠른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금 위주의 채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비용을 크게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단순히 비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송금한 게 언제 도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불만입니다. 중간은행을 몇 번이나 거치는 구조라서 시간은 길어지고 환율 마진이나 각종 수수료가 붙으면서 소비자는 정확한 비용과 도착 시간을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송금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돈이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쯤 도착할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은행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도 이런 데이터를 담도록 바뀌고 있죠. 그리고 앱을 통한 디지털 송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줄이다 보니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저렴해지겠죠. 하지만 여전히 현금 기반 거래가 많은 지역도 있어서 전체 평균 비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블록체인 송금 실험 같은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통화를 시험하고 있고 스위프트 역시 블록체인 원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 틀에만 묶여있던 송금 구조가 하나씩 바뀌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튠즈라는 회사가 스위프트에 붙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은행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들이지 않아도 XRP 기반 유동성에 닿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국제 송금 시장은 워낙 덩치가 크고 오래된 구조라 하루아침에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용과 속도 문제는 이미 한계에 와 있고 결국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리플이 보여준 이번 방식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기존 금융망 안에서 자연스럽게 파고드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이런 연결고리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예요. 제가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 말고도 실시간 시장 상황이나 차트 분석 같은 건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둘 테니 참고하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